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배출, G7 환경장관 회의에서도 참가국들의 반발이 있었죠. 여기서도 앞서 나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인용됐는데 이 보고서 내용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KBS 과학전문기자죠. 이은정 해설위원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위원, 이 IAEA 보고서 이제 이달 초에 나온 거였죠? 이게 뭘 다루고 있는 건지부터 볼까요? 네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달 초에 도쿄전력의 알퍼스 처리수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보고서 제목을 같이 보실까요? 보고서 제목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알퍼스 처리수 취급에 대한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이라는 것은 2011년 폭발 사고가 났던 원전이고요. 그렇죠. 알프스라는 것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해 오던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시킨 물, 트리티드, 처리한 물을 에 관한 내용인 거죠. 근데 이번에 4차 보고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도쿄전력과 경제 산업성을 대상으로 한 걸로 보면 두 번째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 KBS 등 일부 언론 빼고는 이게 대부분 언론이 이 IAEA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우호적인 듯한 내용을 담은 걸로 보도가 돼 있었단 말이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오염수 배출 프로그램 신뢰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도쿄전력의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본의 방사성 감시 체계가 다양한 핵종을 분석하고 있고 또 분석 방법이나 분석 지점, 일본의 여러 기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IAEA가 신뢰한다라고 한 부분은 도쿄전력의 직원들을 위한 방사선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방호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했는데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동의한다든가 신뢰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전력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일단 신뢰를 한다 이제 그런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오염수 배출 자체에 대해서 이 IAEA 보고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면 오염수가 나갔을 때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도쿄전력이 오염수가 배출됐을 때 남북 490km, 동서 270km 해역을 대상으로 확산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삼중 수소 농도가 낮아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쿄전력의 보고라는 거죠. 그렇죠. 그 IAEA는 이 결론은 받아들이지만 다른 방사성 물질인 탄소나 요오드도 추가로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방류 뒤에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질 때 해안 10km 지점에 있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섭취량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IAEA에서는 왜 3km 더 가까운 해역에서는 안 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3km 안에서 잡힌 물고기의 섭취량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사능이 들어간 물의 배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판단을 위해서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걸 좀 요구를 이제 한 거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의원이 얘기하는 이 삼중수소 결국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삼중수소는 수소가 3개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자연계에 나오면은 유기물질과 결합해서 OBT라는 좀 나쁜 물질이 형성됩니다. OBT요. 과학적으로는 유기결합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생물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알프스 장치를 거치더라도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에 유의하는데 일본 측은 그러면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아주 낮춰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IAEA는 이 OBT라는 물질 형성의 불확실성과 관련 선량에 대해 일본 측에 추가로 설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의원 그 얘기는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랬던 이 보고서 내용들이 대부분 일본의 주장, 뭐 데이터 이런 자료들에 의한 IAEA의 판단일 건데 결국에는 이 일본 측이 제공한 이 자료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그동안 쭉 논란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IAEA가 지난해 일본에 갔을 때 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알프스 처리수, 그다음에 탱크 내에 있는 오염수, 또 후쿠시마 앞바다의 해양 시료를 채취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나라들에게 보내서 방사능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아까 얘기했던 핵심적인 오염수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닷물 시료와 어류, 그다음에 해조류 같은 건 우리나라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결과가 나오면 5차, 6차 보고서를 내고 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IAEA의 이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언젠가는 이제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할 때가 네. 되지 않습니까? 할 때가 그런 날이 올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근데 일본 측은 보고서가 빠르면 6월까지 나오는 걸 원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뒤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국제기관의 보고서기 때문에 오염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IAEA가 봤을 때 입장을 이제 내놓을 거고요. 그럼 일본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제 방출 여부, 방출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할 건데요. 네. 이번 사례처럼 IAEA가 평가한 내용을 일본 측이 좀 유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조금 과학적이고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또 논란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고가 난 원전의 폐기물을 해양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수 배출은 사실은 과학적 안정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당연히 우선이지만 당사자나 이웃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건 그렇겠죠. 정책적인 결정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번에 그 G7 환경회의에서 일본 측이 뭐 자신들을 지지하는 내용을 성명에 담으려고 했다가 뭐 실패했다 뭐 이런 그랬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원칙에 따라 신뢰를 확보하면서 방류를 하려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가 당사자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뿐 아니라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 국제적 과학적 기준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IAEA 보고서가 결국 핵심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좀 더 이 의원 얘기대로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은정 해설위원이었습니다.